인생 춘몽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편을 대신해 40살의 나이에 가장이 되어 세상의 풍파를 한 몸으로 버텨낸 어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두 오빠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지.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야. 그래서일까 어린 수님은 어려서부터 두 오빠에게 치이며 늘 양보만 하고 자라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살이 넘자 수님은 대학 대신 한 중소기업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두 오빠는 대학 생활을 할 때 수님은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원망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직장 생활에 나름 만족했고 직장에서도 참하고 성실한 그녀를 좋게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회사 생활을 하던 수님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로부터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만 봐. 우리 민수 씨 직장 후배인데 사람이 아주 착실하대. 남자라면 일단 긴장부터 하는 수님은 직장 언니의 권유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정석이란 이름의 자신보다 2살 위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수님 씨는 좋아하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저는 그다지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냥 TV 보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정석은 말수가 적고 여성스러운 수님을 한눈에 마음에 들어했고 그녀 역시 정석에게 확 끌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웃음이 좋아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연인 관계가 되어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정석은 언제나 성실했고 퇴근하면 집으로 와 수님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보내는 일상이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부부의 전셋방 안에는 늘 웃음이 넘쳐 몇 년 뒤에 수님은 딸 하나에 아들 2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았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 김주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전화를 끊은 수님은 새 아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자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의식불명 상태였고 수님을 본 회사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었는데 의사의 말로는 과로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아마 과로가 원인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수님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성실했던 남편이 이제는 한쪽 몸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다니. 하루하루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그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줘요.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십 일이 지나고 남편은 기적처럼 눈을 떴지만 몸은 반신불수가 되어 일상생활은 불가능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철없는 아이들은 누워있는 아빠를 보며 수님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새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자식들과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는 몇 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자신들이 해줄 것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수님은 할 수 없이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수님은 친한 언니의 소개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매일 2,000명이나 되는 밥을 만드는 급식실 일은 그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참아가며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급식실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아픈 남편과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고달픈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수님은 뜨거운 음식에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이런 일 하나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이 어린 영양사의 핀잔에 그녀는 아픈 팔보다도 마음이 더 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다행히 1년이 넘어가자 수님은 힘든 급식실 일이 점점 몸에 익숙해져 갔고 남편도 차츰 좋아져 혼자 걷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수님은 큰 힘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큰 말썽 없이 잘 자라고 있어 그녀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이 계속되는 어느 날 수님이 일하는 급식실에 새로운 영양사가 오게 되었는데 말이 없고 성실한 수님을 보고 좋은 눈으로 보던 영양사는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수님에게 조리사 자격증을 따보라는 것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수님은 낮에는 급식실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을 돌보다 늦은 밤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조리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주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억척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고 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도와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노력해서일까 2년이란 시간 동안 공부한 수님은 드디어 조리사 시험에 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잠든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그 후 수님은 중소기업 구내식당에 정식 조리사로 취직했습니다. 조리사가 돼 수입이 늘게 되자 생활이 이전보다는 한결 나아졌고 남편도 많이 좋아져 혼자 거동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해 어눌하지만 다시 말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아이들은 비싼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했지만 스스로 공부하며 모두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첫째 딸은 5급 공무원이 되었고 둘째와 셋째 아들 역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큰딸이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사윗감은 한눈에 보기에도 건실하고 훌륭한 청년으로 보여 수님의 마음은 더없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나눌수록 딸의 얼굴이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엄마, 우리 집 형편이 너무 다르다고 남자친구 집에서 뭐라 하면 어쩌죠? 수님 역시 딸의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섰지만 결국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사돈이 될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남편과 수님을 보며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깍듯이 맞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따님을 며느리로 맡게 해주셔서 뭐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님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돈 내외는 남편의 몸이 불편한 것이나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것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아 그녀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자 수님이 일하는 구내 식당의 동료들뿐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들까지 찾아와 딸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님은 마음속으로 기쁜 날 울음을 보이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눈부신 웨딩드레스 입은 딸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이 떠올라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옷에 여행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너무 일찍 처리된 큰딸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대견에 힘들었던 지난 세월이 마냥 괴롭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녀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그녀의 사연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젖어있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에 수님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 버텼지. 창밖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마치 그녀의 지난 세월을 살며시 쓰다듬어주는 듯했습니다.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단한 인생도 참고 살아갈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힘들다면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힘든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인생 충몽의 다른 이야기들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